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 마련하게 된 계기는 절대 운동장을 예약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먼저 풋살이랑 축구랑 가장 다른 점은 경기장의 차이가 있죠. 그래가지고 경기장이 풋살장보다 조금 작다. 그래서 풋살은 골키퍼를 포함해서 팀당 5명으로 되고 교체는 사실 우리는 로컬 룰이라는 게 있어요. 우리는 친선 경기를 하다 보면은 그 지역만의 룰, 그러니까 우리는 교체에 그런 제한을 두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일단은 대표적인 룰을 가지고 온 거고, 우리는 앞으로 하면서 로컬 룰을 이용할 거지만 일단 일반적인 룰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저렇게 적어봤습니다. 그래서 풋살에서는 골키퍼를 골레이로가 부르고, 그 다음에 수비수를 픽소, 우리 양쪽 날개 윙어를 아라,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를 피보라고 부르는데, 우리는 저렇게 어려운 단어 쓰지 말고 그냥 골키퍼, 수비수, 뭐 윙어, 공격수 이렇게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. 먼저 킥인이라는 게 있어요. 그 우리가 사이드 라인 바깥으로 나갔을 때, 축구 경기 다들 보셔서 알겠지만 축구는 손으로 이렇게 공을 던지는 방법으로 경기를 재개하죠. 근데 풋살에서는 저렇게 사진에서 보이는 것 같이 라인에다가 공을 놓고 5m 정도 상대방 떨어져 있습니다. 근데 저거는 사실 눈대중으로 5m지 이렇게 우리가 줄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심판이 다 잴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심판이 보고 너무 가깝다 싶으면 제지하는 경우도 있고, 원래 풋살에서는 킥인 자체를 4초 이내에 그 진행을 하는 게 룰인데, 우리는 아까도 말했듯이 로컬 룰로 진행하면 뭐 5초에서 10초 정도 그렇게 뭐 진행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. 저기 보면은 공이 천장에 닿았을 때라는 말이 있는데, 저거 왜 나온 거냐면, 우리 저기 광명 스포츠 아카데미 경기장 생각해보면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그물 다 쳐져 있죠. 그래서 우리가 친선 경기를 할 때도 위에 그물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찼는데 위로 뻗어서 그 위에 있는 그물 천장이 맞았다 이러면은 로컬 룰에 의해서 상대편 뭐 골킥으로 시작을 하든지 상대편 볼로 시작을 하든지 이 부분은 조금 숙지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은 풋살에서 골 클리어런스라고 부르는데, 이 단어는 사실 조금 어렵고, 축구에서는 골키퍼가 공을 차는 걸 골킥이라고 부르죠. 그래서 보통 우리도 골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, 이거는 공격팀 선수가 마지막으로 터치한 공이 수비팀 골라인 바깥으로 나갔을 때, 그냥 상대팀 골킥, 우리 팀 골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. 그러면은 골킥이 아닌 경우에 골라인 바깥으로 나갔을 때 진행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? 코너킥이 있죠. 코너킥은 다음에 설명할 거고, 골 클리어런스는 원래는 풋살에서 이렇게 공이 골라인 바깥으로 나갔을 때 골키퍼는 손을 이용해서 던지는 게 원래는 룰입니다. 풋살 경기에서는. 근데 우리는 이제 로컬 룰 때문에, 지역적인 룰 때문에 발로 차기도 하고 손으로 던지기도 하고 이렇게 섞어서 좀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. 궁금한 점 있나요? 골 클리어런스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? 네. 그 만약에 상대가 한 거는 손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거 있잖아요. 축구 할 때는. 그럼 여기서도 사실 그 되게 자세한 룰은 안 가져왔는데, 이게 풋살 룰로 정확히 따지면은 골키퍼한테 백패스를 한 번밖에 못해요. 이거는 윤희 누나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, 골키퍼한테 패스를 한 번밖에 못해요. 왜냐면 우린 로컬 룰로 다 진행을 웬만하면 하기 때문에. 근데 누나는 또 이제 선생님이다 보고 이렇게 막 설명할 때도 있으니까, 그러니까 풋살 같은 경우에는 골키퍼한테 하프 라인을 넘기 전에 백패스가 한 번만 가능하고, 손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. 잡을 수 있어. 팀이 주는 거는? 잡을 수 다른 팀이? 없어요. 아예 그냥? 네, 잡을 수 없어요. 이렇게 하면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응? 어떻게? 공중으로 이렇게 하면 그게 의도와 비의도에 따라서 다른데, 우리 팀이 의도적으로 골키퍼한테 패스한 경우에는 잡을 수 없어요. 근데 예를 들어 뭐 걷어 내려다가 실수로 이렇게 머리를 헤딩을 했는데 우리 팀 골대로 갔다. 근데 우리 팀 골키퍼가 그건 막아야 되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. 근데 보통 머리로 이렇게 패스를 건네는 거는 비의도라고 봅니다. 코너킥은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해본 규칙인 것 같아요. 코너킥을 진행하는 방법은 다 아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도 느끼고, 뭐 밖에서 보는 사람들도 느끼고, 민창이도 자주 봐서 느끼겠지만, 우리가 코너킥을 그냥 안 하고 오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. 맞죠?
그래서 이거는 사실 룰을 모르고 규칙을 모르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경기에 좀 집중이 안 돼 있는 축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흔히 반골이라고 해요. 반 정도 들어간 골이라고. 되게 중요한 우리의 공격 기회이기 때문에 좀 살려서 이런 우리가 루트도 많이 연습을 해야겠지만 코너킥도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. 그래서 코너킥은 수비팀 선수가 마지막으로 터치한 공이 수비팀 골라인 바깥으로 나갔을 때 경기를 재개하는 방법이고 축구에서도 코너킥이 있고 방법도 유사하다.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이제 언어를 조금 배워볼 텐데 돌아서는 어떤 의미인지 좀 아실까요? 이거는 조금 제가 행동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팀 골대가 저쪽에 있잖아요. 우리 팀 골대가 저쪽이고 상대팀 골대가 이쪽이에요. 근데 보통 다 어떻게 하냐면 수비가 공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 공 달라고 공 좀 줘 이런 식으로 했죠. 그럼 상대팀 골대 어디 있죠? 뒤에 있죠. 그러면은 내가 저쪽을 보면 좋아요. 사실 원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공을 받는 게 제일 좋은데 내가 뒤를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. 그러면 우리 팀 수비수가 나를 주면서 내 뒤에 수비가 아무도 없다. 그러면은 말해주는 게 이제 돌아서도 된다. 돌아서라고 하면 공을 줄 때 한 번에 돌아서면 좀 공격하기가 좋겠죠. 근데 우리 팀 좀 이따가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영상에서도 공을 가지면 되게 당황해서 무조건 우리 팀 골대로 다시 돌아가. 다음 주에 연습할 때 저런 단어들을 써보면 알 테지만 돌아서 한마디가 진짜 공격에 많은 영향을 줘요. 돌아서라는 단어 좀 알아주시면 좋고 리턴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패스를 다시 나한테 줘라.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리턴이라는 말을 자주 하면서 좀 주고받고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리턴을 하겠다는 거는 얘가 공을 얘한테 패스를 줬어요. 그러면 얘가 준비가 아직 안 된 상태였다 하면 얘가 말을 하면서 주는 거예요. 그쵸. 준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 얘한테 공을 줬는데 뭔가 수비수가 되게 빨리 달려와서 얘 공을 뺏으려고 해. 그럼 좀 위험하잖아. 그래가지고 리턴 줘야 돼. 리턴 줘야 돼.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. 근데 축구는 항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 내가 준비가 안 됐어. 그래서 내가 리턴을 줄 거야. 근데 예를 들어 하리가 나한테 줬는데 하리가 막 난 공 줬으니까 끝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. 그러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나 아직 안 돼. 리턴 받아. 약간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면서 그쵸. 저 리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패스예요. 다음은 마무리라는 단어인데 저거는 공격 상황에서 되게 많이 쓰죠. 저게 왜 중요하냐면 골이 안 들어가더라도 수비수들은 진짜 수비가 좀 더 많이 뛰는 건 알고 있죠. 공격보다 굉장히 활동 범위도 넓고 공을 따라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되게 힘들어요. 예를 들어 되게 힘들어. 너무 힘들어. 그런데 공격 윤희 누나나 정민이가 공격 상황을 진행을 하는데 뺏길 것 같아. 그러면은 마무리 해결하고 들어오라고 말을 해줘야 돼. 왜냐하면은 그 골라인 바깥으로 나가면 걔네가 공을 주워오는 시간도 있고 골킥 하는 시간도 있고 어느 정도 그 정지된 시간을 벌잖아. 그러면서 이제 수비수들은 체력을 비축해야 되거든요. 다음은 전환이라는 단어인데 저 단어는 좀 반대를 봐야 하는 시야가 좀 트여 있어야 돼요.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오른쪽에서 공격을 하다가 그러면 수비수들이 우리 팀을 보면서 공격적으로 수비를 하러 오겠죠. 그러면 어디 쪽 진영이 좀 비죠? 그쵸, 왼쪽이 비겠죠.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빠르게 전환을 하면은 공격이 좀 더 수월하게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. 그래서 전환 반대라는 단어를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한테 콜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시야가 조금 트인 사람들이 반대를 볼 수 있다. 좀 궁금한 거 있어요. 제가 공간이 빈 거예요. 이제 옆에. 공간이 비었다는 게 주변 공간? 주변.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줘야 해. 약간 이런 걸 할 때, 근데 제가 소리를 질러버리면은 사람들이 다 약간 집중될 거 아니에요. 그쵸.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민창이 잘하는 거 있잖아. 민창이 수비수 아무도 없을 때 우리 팀만 알아보기 어떡해. 남자 팀은 약간 수신호가 이거예요.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소리만 하거든요. 근데 상대팀 수비수는 이거는 근데 사실 호흡을 많이 맞추면은 뭔가
사인을 이렇게 좀 알아보면은 이게 되게 내가 비었다는 걸 알거든요. 근데 이거는 누나가 뭐 어떤 이걸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간을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. 알아서 이렇게 말하잖아요. 그래도 뭐 볼이 주면은 못 따라잡아요. 그러니까 수비수들이 알아도 이미 공이 빠르기 때문에 가요. 웬만하면.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민찬이가 말한 것처럼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. 약간 그 패스의 삼박자라는 말이 있거든요. 패스에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? 패스에서 맞아요. 정확도, 타이밍 하나. 이걸 강약 조절. 맞아. 강약 조절, 타이밍, 그다음에 속도, 정확도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정확도. 예. 그래서 저 세 가지가 다 지켜져야 정말 완벽한 패스인데 저거 중에 하나라도 삥 나면은 패스를 받기가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저 세 개는 조금 이론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끼리도 좀 수신호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패스 빈 사람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. 다음은 풋살에서 골 클리어런스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는 사실 조금 어렵고 축구에서는 골키퍼가 공을 차는 걸 골킥이라고 부르죠. 그래서 보통 우리도 골킥이라고 생각을 하면